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텐베거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시장을 팔고요.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코스닥은 상승하긴 하지만 조금 위태위태해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뜯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단일 객체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네. 외국인 안에는 스미스도 있고 존슨도 있을 거고 많은 마이클도 있을 거고 많은 외국인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외국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의 단일 객체로 인지를 많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기관 안에는 투신사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사라든지 또는 뭐 연기금에 대한 주체도 따로 세부적인 부분 자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금융 투자 업종을 제외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오늘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금융 투자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 교체가 현재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대신에 나머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오늘 일부 유입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현재 26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을 펼쳐내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수로 해 왔었기 때문에 현재 2600선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연기금이라든지 투자 신탁에 대한 수급 주체는 현재 매수세로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결국 현재 이 2600선에 대한 공방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7월 12일 미국의 물가 상승률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은 수급을 해석을 할 때 기관에 대한 매도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투자 신탁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 외국인 대 기관. 아직까지 그 싸움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강세입니다. 에코프로는 무려 94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신고가가 나왔죠.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현재 뭐 사모펀드 쪽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납입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납입 시기가 남아 있지만 뭐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사모펀드가 이런 약속들을 어기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꽤 유명한 또 사모펀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이 4천억에 대한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각에서 우려를 했던 것이 2차 전지가 너무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런 뭐랄까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4천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모펀드 쪽에서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좀 동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있던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금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금량이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이런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철금속이라고 볼 수 있는 알루미늄 관련주 조일알루미늄이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전고점에 대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크게 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왔던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조금 과열돼 있는 것이 에코프로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신규적인 매수를 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감이 충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포스코 그룹 쪽으로 대안을 좀 더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 포스코 그룹이 또 분기 배당을 또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입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를 좀 더 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가고요, 루닛도 더 갑니다. 잘 가는 것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인데 뭐 비올도 관련 이슈가 있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전일인 것 같은데요. 이 사실 현재 시장 자체를 하락장이라고 판단하면 신고가 종목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던 말이 더 가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딱 그 상승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연출된다는 거죠. 상승장에 대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최근 시장인데 결국에는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뽑아내면서 추세를 꾸준하게 지켜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비올에서 다시 한 번 더 미국발에 대한 호재가 나타나면서 비올뿐만이 아니라 제이시스 메디칼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을 판단할 때도 지금 일단 루닛이라든지 오늘 큐렉소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형체 없이 그냥 AI 관련된 의료기기다 라는 부분과 실질적인 수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더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뭐 이루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현재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동반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또는 클래시스나 이루다라든지 비올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저희 토픽 덕양산업은 수익률이 100%를 넘을 정도인데요. 우리 차상루 대표님이시잖아요. 유망 종목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전반적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이제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3,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만원 밴드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8,000원 밴드로 빠졌으니까 빠진 게 110%건 사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은 고가군역 자체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붙이면서 쉽게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서현이와라든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도는 모습. 그리고 오늘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상신브레이크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기업인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노출되지 않은 종목군들을 찾고자 하는 세력에 대한 의지도 일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오히려 전일 급등 나왔던 대원광업 같은 경우 오늘 장중 급등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가 일부 또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그냥 꺾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이후에 20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다시 돌아서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부품주가 상장되어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80여 개입니다. 거기에서 협력 밴드 업체들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7월 달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상당 부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라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요. 6월 23일에 소개한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서 좀 길게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뭐 운 좋게도 좋은 타이밍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까지는 지금 이제 전력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주가가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이것을 추세 상승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뭐랄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이미 선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 수익을 내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력 설비와 함께 수소 충전소 더블 모멘텀이 있는 효성중공업 매매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집중할 관련주는 바로 검사 장비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혹은 뭐 2차 전지 검사 장비 이렇게는 봤는데 검사 장비를 좀 테마로 엮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하면서 이제 검사 장비 따로 했고 2차 전지하면 또 검사 장비 따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수급이 들어갔던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 디스플레이가 공정이 거의 유사한 공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대한 검사 장비를 하나로 묶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또 검사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온 2차 전지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마다 사실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정마다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2차 전지는 공정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이제 DI, 뭐 유니테스트, 엑시콘, 넥스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월봉상으로 대부분 다 신고가가 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리 소음 없이 현재 검사 장비도 꾸준하게 상승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검사 테스트 패키징을 후공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후공정 안에 있는 이런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재평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 반도체 업황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충분히 다시 한번 순환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 있는 이런 2차 전지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V1텍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 네. 인텍플러스는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던 기업이고, NCS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기업은 부실 기업이고 나머지 2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바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관련주도 엮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기업까지 한번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핫한 검사 장비 업체, 그중에서도 원픽은요? 네, 오늘은 이제 엔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뭐 브이온텍이라는 하이비전 시스템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제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재평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검사 장비 관련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검사 장비는 공정이 끝날 때마다 검사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검사 장비에 비해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이제 갑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갑진이라는 회사가 충방정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 회사에 대한 대주주가 바로 이 엔시스입니다.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이런 갑진에 대한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좀 더 숨겨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엔시스에 대한 부분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한 16,500원 밴드, 그리고 손절가는 13,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 엔시스입니다. 6월 중순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